(2022년이)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2023년이 다가오네요. 지난 1년 동안 우리들의 은평구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가장 재밌고 가장 유익했던 게스트 두 분을 모셨는데요. 그동안 이제 많이 출연하셨으니까 이제 구체적인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문석 씨하고 전민기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뭐 두 분 같은 경우 2022년 한 해 동안 좀 특별한 일들이 있으셨어요? 저는 별로 특별한 일이 없어갖고 재미없는 삶 산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아무래도 이번 연도에 팬데믹 상황이다 보니까 코로나에 한번 걸렸었습니다. 이게 다행히도 일상생활에는 좀 지장이 없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미각을 잃어서 배고프지도 않고 뭐 이런 증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한 5kg, 6kg 정도 빠져서 조금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래도 좀 많이 완화가 됐는데 이제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좀 불편한 감이 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헬스도 하고 막 이래서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쓰고 되는데 해야 되죠. 네, 이게 조금 답답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연도에는 이제 좀 빠르게 일상을 좀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유산소 할 때 이제 엄청 힘들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땀도 그렇고요. 저기 5kg가 빠지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직 유지가 되고 있나요? 바로 치죠. 오히려 플러스가 되신 건 아니죠? 네, 그거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맛있는 걸 많이 먹다 보니까 아니요, 마이너스 5에서 이제 다시 올라오다가 이제 그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진 않으신 걸로. 그렇습니다. 원상복귀가 되셨네요. 네, 또 운동 열심히 하면 원상복귀 잘 되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사실 저도 올해 초 코로나에 걸렸었거든요. 아주 무지하게 아팠어요, 진짜. 아이고.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누적 확진자가 2,700만 명 넘더라고요. 그러면은 걸린 사람이 안 걸린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건데 국가가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제 집단 면역으로 가고 있는 한국도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민기 씨는 코로나 걸리셨었나요? 저는 이 와중에도 한 번도 사실 지금 걸린 적은 없습니다. 운이 진짜 좋네요. 예, 코로나가 저를 다 비껴갔다고 그렇게 지금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 사회생활 하는 사람 치고 안 걸리기도 좀 쉽지 않은데. 무증상 감염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제가 이제 또 영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진짜 뭐 엄청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는 와중에서 사실 뭐 그런 적이 있어요. 약간 좀 으슬으슬한가?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느낌이 있었던 적은 있는데, 근데 제가 듣기로는 코로나에 걸리면 진짜 정말 죽을 만큼 아프다라는 진짜 아팠어요. 예, 그런 느낌 의견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증상 자체가 이제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저는. 네. 그러니까 딱 삘이 와요, 그 진짜. 아무튼 뭐 그거를 참고를 해보면은 저는 사실은 안 걸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시대에 또 한 번도 안 걸리면 약간 좀 차별화가 또 되기도 하니까 건강하시면 좋은 거죠. 약간 슈퍼 면역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이제 차별은 틀린 것 같고. 저도요. 아무튼 뭐 아직까지 안 걸리셨다니까 앞으로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해외 여행도 약간 좀 풀리고 생활도 그래도 그 작년에 비해선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래서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여행하니까 저는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번 연도에 여름에 전주에 놀러 갔다 왔어요. 그 전라북도 전주 맞습니다. 한옥마을 유명한데. 네. 전북도 종의 소재지입니다. 전주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이 그 당시에 되게 바빴었는데 심신이 좀 지치다 보니까, 왜 전주 하면은 이제 맛의 고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정식 유명하고. 그쵸. 이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이제 한옥마을에서 고즈넉하게 이제 차 한잔 하면서 이렇게 있고 싶더라고요. 사람이 좀 이제 때로 그런 휴식이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거기서 재밌는 일을 좀 있으셨어요, 전주에서? 네. 사실 저는 그 한옥마을 근처에만 좀 많이 묵었었는데 거기가 고즈넉해요. 조용하고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한옥에서 토속 음식도 먹고 되게 건강한 음식이어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고, 한옥에서 자는데 남도식 마당이라서 그 풀벌레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이제 책을 읽으면서 좀 잠들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행이라고 하면 되게 재밌고 즐거운 일이라고들 다들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게 모처럼 만에 이렇게 휴식을 한번 취하니까 많이 안정이 돼서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행을 가서 이제 조용히 책을 읽으면은 좀 너무 건전하신 거 아닐까요? 뭐 민기 씨는 최근에 여행 가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11월 달에 11월 달이면 최근. 그렇죠. 저번 달에 이제 일주일간 휴가를 내 가지고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일본에
요즘에 이제 좀 해외여행 가는 사람이 좀 그렇게 좀 부럽더라고요. 네, 비자도 이제 풀렸더라고요. 보니까 일본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일본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뭐 다른 나라들 많은데. 일단은 뭐 전부터 좀 갔다 와야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제가 요즘 그 아이돌 그룹 중에 저희 하이브 이제 산하의 그 르세라핌이라는 그룹이 있거든요. 르세라핌. 예, 르세라핌 합니다. 예, 거기에 굉장히 빠져 있는데 네. 거기가 이제 자컨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직접 만드는 콘텐츠를 되게 많이 생산을 해요.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이제 일본 팬미팅에 이 친구들이 갔다 왔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데 나도 가고 싶은데 원래 이제 도쿄에 좀 가려던 생각이 있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외국인들도 BTS 보고 약간 한국에 오고 막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아, 지금. 그런 분들 예. 저도 몇 분 봤어요. 그죠. 약간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저도 이제 반대로 아, 네. 제가 갔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유, 문화의 힘이죠. 그렇죠. 예. 아까 그러고 보니까 그 르세라핌에 제가 그 일본인 멤버 두 분 계시잖아요. 그 아, 사쿠라님하고 카즈아님 맞죠?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뭐 가서 르세라핌을 만나지는 못하셨을 것 같고 가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일본에서는 아무래도 도쿄도 처음 가보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주로 구경을 많이 하고 왔는데 예. 제가 이제 받았던 느낌은 뭐든지 좀 이렇게 크게 돼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예. 크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막 크고 예컨대 이제 제가 서점을 한번 또 갔는데 네. 이제 키노쿠니아라는 이제 서점에 갔는데 거기는 이제 한 층 전체가 만화책으로 쫙 차 있더라고요. 그 층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예컨대 만화책 코너가 있잖아요. 예. 서점에 가면. 근데 거기는 이 층 한 층 전체가 이제 만화책이 있고 이제 각 분야별로 만화책이 또 이제 나눠져 있고 그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확실히 이 만화의 이 나라다. 약간 애니메이션 강국이다. 그렇죠, 거기가 이제 만화가 좀 유명하잖아요. 또 예, 일본이. 그렇죠. 예, 약간 또 총분산 같은 약간 소림사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 그렇죠. 이게 네. 약간 좀 어린 시절 로망 같은 거잖아요. 어렸을 때 사실 만화책 다 좋아했으셨을 테니까. 네, 저도 참 그 어렸을 때 만화책이 참 좋았는데 이제 한 건물에 이제 만화책이 참 가득하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 그런 좀 상상이 어느 정도 실현되는 공간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을 생각해보면 이제 가까우면서 먼 나라라고 하는데 분명 이웃 나라인데 그런 문화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릴 게 그 예. 숙소 주변에 네. 호스트바 건물이 네. 정말 많이 밀집이 돼 있었던. 그 호스트바 그 남성 종업원이 나오는 그런 유흥업소. 그렇죠. 중심 가다 보니까. 그렇죠. 네네. 제가 이제 모르고 약간 호스트바는 이제 얘기만 좀 들어봤었는데 제가 신주쿠라는 데 이제 네. 그 숙소를 잡았었거든요. 예. 거기가 이제 또 일본 하면은 약간 유명하잖아요. 그 그거 호스트가. 유명하죠. 그 네. 한국에 뭐 연예인이 거기 건물 샀다고. 그렇죠. 예. 이것도 하나 약간 문화 같은 느낌으로 자리 잡은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일본의 문화로. 예, 네. 거의 한 연신내 블록 정도 되는 구간이 전체가 이제 약간 그런 코스트바 건물이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 거리 내에 뭐 일반 숙박업소도 있고 뭐 음식점들도 많고 한데 아무튼 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니 뭐 호스트바를 직접 들어가 보시진 않으셨을 거고 예. 밖에서 봤을 때 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낮에 네. 5층짜리 빌딩이 있었는데 거기 빌딩 벽에 이제 거의 전면 한 면 전면이 네. 그 종업원 사진들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낮에 봤을 때 모르고 딱 보니까 이거 약간 연예기획사인가 일본 연예기획사인가 보다. 연예인 광고하나 네. 보다. 이렇게. 일본 아이돌이 이렇게 광고를 하나 보다 했는데 밤이 되니까 막 거기 네온사인 예, 휘황찬란해졌군요. 그게. 대단하더라고요. 예, 저도 네. 처음 봤습니다 진짜. 일본인들이 그 어떤 분야에서도 크게 하고 이제 좀 제의를 추구한다. 뭐 이런 게 좀 느껴지네요. 네. 근데 어쩌다가 호스트바 거리를 가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숙소를 좀 잘못 잡은 그런 느낌이 있죠. 저 처음 가신. 뭐 알고 잡으신 건 아닐 거고. 예. 예, 이게 나리타 공항에 이제 도쿄에 가면 보통 나리타 공항으로 가잖아요. 네. 근데 바로 갈 수 있는 데가 뭐 도쿄 그리고 이제 신주쿠역, 뭐 시부야역 이 정도인데 시부야는 이제 거의 우리 젊음의 거리 같은 느낌이 되고 굉장히 번화가라서 엄청 비쌌어요. 그리고 이제 신주쿠역 근처에는 코리아타운이 또 있거든요. 약간 시노쿠보 이쪽이. 네. 그래서 좀 여기는 좀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잡았는데 그리고 쌌거든요. 예. 시부야에 한 약간 절반 정도 되는 수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다 하고 딱 했는데 이유가 있었다. 아이고. 아이고 하필이면 그러니까 하필이면 또 거기가 또 그런 유흥 약간 번화가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확인할 수가 없죠. 가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들은. 그렇죠. 예. 아니 뭐 그래도 재밌게 다녀오셨다니까 뭐 다행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행 잘 다녀오셨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사실 제가 올해 우리나라에 어떤 이슈가 있었나 좀 생각을 해봤는데 경제 문제가 떠오르더라고요. 아이고. 네. 뭐 금리도 오르고
뭐 주식, 부동산 이런 거 좀 변동이 너무 심하고. 아, 제 경제 말씀하시니까 예. 저희 회사에 좀 유명하신 분이 좀 한 분 계세요. 이게 어떤 분이실까요? 부동산 시장이 이번 연도에 좀 오르락 내리락 했잖아요. 좀 예. 변동성이 커졌죠. 변동성이 좀 커졌잖아요. 이게 좀 얘기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뭐 익명이니까 네. 뭐 적당히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예. 소위 말해서 이제 매스컴에서 표현하는 연끌을 이제 하셔서 이제 다 집을 이제 대출을 끌어모으는. 예, 집을 이제 구매를 하셨어요. 예. 그런데 요새 금리가 변동금리이기도 하고 좀 비싸지다 보니까 좀 고생을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또 참. 마침 이분이 힘드시니까 네. 코인을 하셨는데 아. 이제 테라를 아, 아이고 그 예. 테라 아하. 최근에 그 같이 대폭락한 아우, 예, 그 맞습니다. 암호화폐 그거. 예, 옆에서 좀 힘들어 하시는 거 뭐 지켜보니까 제가 상당히 안타까워서 이제 커피라도 한 잔 이렇게 사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뭐 너무 감히 힘드시니까. 네. 감히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네. 아니, 뭐 그럼 운석 씨는 투자 같은 걸 하시나요? 요즘 시대에 좀 위험한 걸 수도 있긴 한데. 네. 사실 저는 제가 한 투자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인적 투자라고 예, 그렇죠. 대학원에 간 거 하나 있고요. 예, 그냥 월급 모아서 이게 제가 한 가장 큰 투자고요. 그거 이외에는 저는 좀 겁이 많아서 이제 투자라는 거를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월급 받으면은 일정 금액 떼서 예적금만 하고 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겁이 많아서 좀 이게 좀 주저하기는 하는데 주변에서 이제 투자해서 뭐 따신 분도 있겠지만 잃으신 분들도 아무래도 있으시다 보니까 그거를 보니까 제가 클릭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게 어쩌면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요즘 안전한 투자라는 거는 솔직히 은행 예적금 네. 요 정도밖에 없다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닐 수 네, 있으니까. 사실 투자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흔히 말해서 막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예,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 야수는 아니어서 예, 저는 그래서 투자 개념은 아니고 거주 목적으로 집을 올해 한번 저도 끌어 모아서 살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모아둔 돈 이렇게 다 합쳐서. 근데 그때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기 바로 직전이어서 살까 말까 하다가 연준이 좀 움직이는 거 보고 예. 이게 좀 답보 상태입니다. 저는. 네. 좀 그렇죠. 금리가 많이 올랐죠. 요새. 예, 그렇죠. 그렇죠. 쉽지 않죠. 또 이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약간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마라. 예. 그런 말이 있었나요? 그런 말이 있어요. 네. 떨어지는 그렇군요. 칼날은 잡지 마라라는 말이 있어요. 투자의 고수가 예. 있으셨군요. 예. 떨어질 때는 이제 일단 관망해 지켜봐라. 예. 예, 어디까지 가나. 예. 하여튼 뭐 그런 말도 있고. 사실 제 주변에도 이제 운석 씨 같이 부동산을 언제 살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렇죠. 네. 제 후배도 그렇고 이제 어느 정도 현금을 수중에 들고 있는데 근데 언제 살까 막 이렇게 말 했었지만은 근데 지금은 사실은 글쎄요. 저도 약간 좀 보고 있는 게 뭐 언제가 좋다라고 섣부르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뭐 여기 녹번동만 봐도 지금 최고점 대비해가지고 수십 프로 이제 떨어진 것도 있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렵죠. 뭐 요즘 사실은 이제 전국 공통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은평구도 예외가 될 수는 없겠죠.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진짜 이제 기적 같은 타이밍을 보여주신 기적 같은 타이밍. 네, 정말 기적의 타이밍이라고밖에 약간 계시를 받았다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약간 그런 분이 계신데 어떤 거? 네. 이 작년인 것 같아요. 네, 네. 작년인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동산 열풍이 이제 한창 이제 진행 중일 때 녹번동에 있는 모 아파트를 파셨는데 뜨거웠었죠. 예, 그게 지금도 이제 최고가 기록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전설이셨네요. 전설이죠, 전설. 야. 그건 쉽지 않거든요. 이게 사실은 매도 타이밍이 중요한 거잖아요. 하여튼 뭐 저도 그런 타이밍으로 이제 거래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저도 경험이 아직까지 일천하고 하다 보니까 쉽진 않죠. 뭐 부동산 값이 너무 올라도 문제고 이제 그렇다고 갑자기 이제 폭락을 해도 좀 그것도 그거대로 문제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뭐 은평구에서는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다는데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도 이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하여튼 뭐 2022년이 가고 이제 2023년이 오고 있잖아요. 네. 이제 뭐 새해 목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보는 게 어떨까요? 저부터 좀 예. 말씀을 드릴까요?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신년 목표가 네. 결혼이었습니다. 결혼. 예, 물론 여자친구는 없죠. 여자친구 없지만 이제 결혼을. 예. 원래 꿈은 커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이제 빨리 이루어지고 그러죠. 근데 좀 결과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아니 뭐 아직 바쁘다 보니까. 예. 아직 30대시니까 이제 기회는 많으실 거고. 네. 2023년에는 이제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기 씨도 아직 결혼을 안 하셨는데 결혼 생각은 좀 있으신지? 글쎄요, 저는 뭐 지금은 막 결혼을 막 하고 싶은 거는 사실 아니라 가지고 좀 고민되기는 해요. 오히려
저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는 막 결혼을 좀 하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약간 중후반이 되면서 혼자 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자유로운 생활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활이 깨지는 거에 대한 약간 오히려 그런 두려움이 생겼달까.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딱 내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 결혼을 하는 건 연애도 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이제 1, 2년 텀을 두고 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당장 막 이렇게 막 하고 다니고 해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뭐 그렇게 섣부르게 결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죠. 아무래도 뭐 기간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 근데 네. 요즘 그 동생들이나 뭐 주변에 지인들 결혼하는 거를 보면은 또 꼭 그러진 않더라고요. 예. 예컨대 이제 소개팅을 뭐 이제 저희 나이 정도 돼가지고 네. 뭐 소개팅이나 어떤 뭐 이렇게 뭐 선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네. 요즘 선개팅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선개팅. 예, 신조어가 선하고 소개팅을 예, 합친 거. 선개팅, 예. 소개팅을 약간 빙자한 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약간 그 정도 되면은 뭐 연애 기간이 뭐 1년 네. 아니면 그 이하여도 사람만 좀 좋고 네. 좀 이렇게 정신이 나랑 좀 맞는 것 같다 이 네. 체계가 그러면은 이제 결혼하는 그런 사례를 제가 많이 봤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꼭 그렇게 막 단기간에 딱 골인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선택의 폭은 넓으니까 네. 예, 예,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여유를 좀 가지고 하면 좋지 네.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회사에도 소개팅으로 만나고 진짜 딱 3개월 만나고 결혼하신 분이 있어요,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잘 맞으셨나 네, 보네요. 네. 그분이 나이가 뭐 40대 초반이긴 하셨는데 뭐 아무튼 그런 사례가 분명히 또 있더라고요 또. 근데 사실 저도 뭐 결혼을 못한 입장에서 남 이야기를 할 처지가 아닌데 뭐 그 외에 다른 목표 그러면은 그 2022년 목표였으니까 이제 2023년 목표. 예, 결혼 말고요. 아마 2022년의 목표가 그대로 네. 갈 수도 있겠지만 네.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사람을 많이 만나고 싶어요. 코로나 때문에 네. 요새 사람들 많이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아쉬운 점이 좀 저는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요새 본업이 좀 많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도 많이 못하고 네. 이제 외부 활동도 좀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직장 근처에 탱고 학원이 있더라고요. 춤, 탱고. 예, 헬스나 뭐 이런 수영 뭐 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기는 하는데 취미가 너무 운동 쪽에만 치우쳐져 있어서 탱고처럼 이렇게 좀 리드미컬한 것도 예. 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열정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탱고가?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뭐 쉬운 직장 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렇죠. 뭐 얼마나 힘드셨길래 그런 네. 일상에 그런 영향이 갈 정도로. 사실 그래요. 약간 직장인들은 뭐 다 그렇겠지만 뭐 네. 책임감을 일하다 보니까 그 압박감도 심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압박감을 좀 어느 정도 풀어 헤치려고 해방구를 좀 찾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침 제가 활동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춤도 배워보고 좀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에서 좀 압박을 좀 많이 느껴서 제가 좀 이제 병원에서 상담도 좀 많이 받아보고 아이고. 예, 그 정도로 좀 이번 연도는 좀 힘들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연애를 해야 되는데 연애도 못하고 그러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2023년에 네. 제가 많은 걸 바라진 않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많은 걸 바라는 게 스트레스를 좀 안 받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도 네. 조금 더 탱고를 배우면서 다채로워졌으면 좋겠고요. 네. 아까 뭐 괜히 직장생활했지만 제가 또 감히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셨는데 하여튼 뭐 2023년에는 스트레스 덜 받는 한 해가 되기를 네.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아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민기 씨 목표도 한번 들어봐야죠. 네, 저는 뭐 좀 단순하긴 한데요. 네. 저는 이제 작년 9월에 예. 자취를 이제 시작했었는데 예, 예. 그 실거주 기간이 있잖아요. 네, 이 있죠. 집에 그렇죠. 이제 들어가다 보면은 입주를 하다 보면은 그거를 이제 2년을 무사히 좀 채우는 게 제 목표입니다. 현재는. 네, 그래가지고 뭐 지금까지는 좀 잘 해온 것 같은데 벌써 이번 달에 그 문자가 왔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다음 달부터는 약간 좀 금리가 오르겠습니다. 진짜 희망 섞인 문자가 올 줄 알았더니 아이고. 예, 그래가지고 문자가 또 와가지고 무섭네요. 내년 되면은 사실 좀 이제 소폭 이제 조금씩 이제 내려갈 거다 뭐 이런 전망도 있지만 어쨌든 잘 버텨야겠다. 네. 한 9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열심히 버티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금리의 압박도 무시할 수는 없긴 한데 자취를 하다 보면은 심심할 때도 있지 않아요? 아무래도 혼자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시간이 있죠. 좀 멀리 살다 보니까 좀 사람들을 부르기도 좀 미안해요. 미안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때때로는 불러서 놀기는 했거든요. 네. 저도 한번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번 우리 두 분도 네. 같이 그쵸. 오셨었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또 해드렸는데, 근데 이게 제가
자취하면서 느낀 거는 혼자 있을 때 좀 외로움을 덜 느끼려면은 TV를 네. 큰 걸로 사야겠더라고요. TV를 큰 거를. 예,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입주를 할 때 마침 이제 그 프로모션으로 나온 게 있어가지고 한 70인치짜리를 샀거든요. 예, 싼 가격에 샀어요. 근데 샀는데 이게 정말 많은 걸 채워줍니다. 예, TV가 큰 TV가. 그래서 뭐 뉴스를 틀어놔도 그렇고 뭐 아까 제가 좋아하는 그 르세라핌을 틀어놔도 그렇고 정말 그분들이 이제 실물 사이즈로 제 앞에서 이렇게 막 화면이 꽉 차겠네요. 아, 예. 서로 이제 마주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실물 사이즈와 대비가 되는. 그렇죠, 그렇죠. 약간 좀 큰 모니터가 주는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꼭 9개월 동안 무사히 버티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르세라핌에 달려 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안 그래도 왜 르세라핌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아무런 이제 그 친구들도 그렇고 사고 없이 정말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뭐 사람이 하루 종일 르세라핌만 볼 수는 없으니까 뭐 그 외에 이제 실거주 기간 채우는 거 말고 또 생각하시는 목표는 없으실까요? 뭐 다른 목표라고 한다면은 네. 요즘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직장 생활과 별개로 예. 다른 곳에서 이제 좀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네. 뭐 이 외에 좀 책을 써볼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출판을요. 예. 예. 그래서 뭐 제가 원래 옛날부터 그런 판타지나 SF 쪽을 많이 읽었었기 때문에 그쪽 이제 웹소설에 좀 도전해 보면 어떨까. 일러스트는 제가 하겠습니다. 약간 좀 그쪽에 소질이 있으신가요? 아, 소양이 좀 있으신가요? 손재주는 제가 또 좀 있습니다. 네. 있으시고. 저는 그런 감수를 하는 걸로 좀 많은 부탁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민기 씨는 이미 그 유튜브 채널 당뇨왕 여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꾸준히 영상이 올라오고 있던데 또 뭐 더 이제 성장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네. 자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고 저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이 우리들의 은평구 이야기 마지막 방송이에요. 1년 동안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부족한 점을 참 많이 느꼈지만 그래도 보람찬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저는 방송이란 거를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떨리기도 많이 떨렸고 준비를 제대로 못할 때도 있어서 스스로에게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저에게는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은평구청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웅석 씨랑 민기 씨도 그동안 몇 번 출연하셨는데 감사드리는 동시에 이제 소감 한마디씩 또 부탁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은평구에서 35년 넘게 살면서 네. 은평구에서 쌓았던 옛날 추억들을 많이 돌아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조차도 좀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좀 많이 살아나면서 굉장히 재밌는 시간을 덕분에 가졌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이제 뭐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가지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동네가 사실은 10년, 20년 지나면서 뭐 계속 바뀌고 있지만은 이제 30년이 지났죠. 그렇죠? 하여튼 뭐 이제 지나간 자리들을 좀 되짚어 보고 옛날 추억들도 되살리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거 하면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소재 선정이었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이 도와주신 덕에 훨씬 수월하게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은평구도 더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믿습니다. 은평구를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